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월드에서 기아 타이거즈 담당 맡아서 취재하고 있는 허행훈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이렇게 대타로 왔다가 오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승현 모기업 지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님도 팀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궁금합니다. 호남 지역 초중고 야구부 지원에 팬들이 놀랐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 역시도 특히나 호남 지역, 최초에는 제가 잘못 보고 광주 지역 그 초중고 학교로 봤었는데 다시 제대로 잘 읽어보니까 네네. 호남 지역이더라고요. 네네네. 뭐 전체적으로 좀 어제 뭐 즐거웠던 이야기들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정확히 어제였나 그제였나 하여튼 그럴 건데. 아 맞아요. 네, 이게 축승현. 축승현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우승한 당일에도 축승회를 한번 하고 이번에 이제 축승회를 또 한 건데 이게 2017년 때도 한 겁니다.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2017년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의도로 이렇게 똑같이 하신 거고. 근데 17년에는 서울에서 하셨다고 해요. 서울에서. 근데 이번에는 현대차 본사에서 했나요? 위치까지는 제가 서울이라고만 듣고 위치까지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한국 시리즈 우승을 광주에서 했기 때문에 연고지인 광주에서 해서 회장님께서 그래서 광주에서 한번 이제 그 우승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오시려고 했는데 맞아요. 이 전국을 덮친 이 눈 때문에 못 오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다고 하는 후문입니다. 근데 이제 회장님 이제 프로야구 시즌 보고 있으면 다른 팀 같은 경우는 회장님들이 많이 오시는 팀도 있고 이렇게 오시면 화제도 많이 되고 하시잖아요. 근데 타이거즈 이제 팬분들께서는 조금 우리 회장님은 안 오시나 뭐라는 이런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들어보니까 뭐 저도 이제 제가 뭐 저 같은 이제 일개 이런 기자가 회장님을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들은 건데 회장님께서 워낙 정의선 회장님 스타일이 워낙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시지 않으려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세요. 이게 뭐 본인의 성격이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런 체육 이제 그리고 현대가가 관리하는 그 이제 운영하는 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야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축구도 있고 뭐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에 내가 여기는 뭐 그럼 몇 번 가고 저기는 몇 번 안 가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괜히 너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구단에 막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주의라고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이제 그렇게 발현이 된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올해는 광주에서의 우승이라는 어떤 큼지막한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상황으로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구단분한테. 국내에서 저는 모기업이 운영하는 뭐 다른 어떤 팀보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네. 조용한데 지원은 잘해줘. 네네. 저도 지원 정말로 상당히 좋아. 네, 이 얘기가 사실 이제 좀 저도 조심스러운 게 좀 뭐 자칫 조금 곡해가 되면은 막 많이 오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요새는 그냥 말이 그냥 한 말만 얘기하던데 그렇다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뭐 그렇죠. 한단 그런 말이냐? 식으로 될 수가 있어서 절대 너무 그런 복잡해. 뜻은 절대 있는 그런 그대로예요. 뜻은 있는 그대로. 네. 이게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뭐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캐스터님도 그러시고 설명이 너무 길어져 요새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의 차이인데 그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자 이제 호불호도 있으신 거고 당연히 그거는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정의선 회장님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어서 근데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지원 평상시에 이렇게 해주시다가도 이렇게 큼지막한 거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것도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 호남 지역에 16개? 네. 7개로 제가 봤었는데 네. 지역 1,000만 원 정도. 네, 그것도 큰 돈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연고지 우승이 워낙 이제 그 흔한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연고지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룹 전체적으로다가. 네. 뭐 이게 연고지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연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어떤 그런 커넥션은 어떤 스포츠 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또 근본이고 어떤 본질, 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뭐 당연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올해는 진짜 타이거즈 팬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네. 팀의 어떤 성적도 좋았고 네. 그것도 있어요. 교토국제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잘 네. 이렇게 그렇죠.
공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뭔가 잘 풀린 올해의 참 한 시즌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고시엔 그것도 막 저희끼리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참 당연히 애초에 뭘 노리고 선행을 했다 이건 당연히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 때도 잘 좀 약간 따라줬다라는 느낌이 든 게 어쨌든 이제 저희들은 그런 막 보도자료 받고 이렇게 처리하고 하면 당연히 알죠. 교토국제고가 이렇게 성적을 그렇게 내버리니까 마침 기아가 이렇게 해줬다는 것도 덩달아서 뭐 요만큼 알려질게 막 이만큼 알려지기도 그렇죠. 한 거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운이 좀 이렇게 잘 맞게 따라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기운들이 네. 잘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회장님이 그리고 이제 그 정규 시즌 우승 때랑 한국 시리즈 때도 그렇고 막 방문 계획은 계속 한 번씩 이렇게 플랜을 세우셨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공사다망하시다 보니까 뭔가 안 맞은 케이스도 있었고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정이 계속 이제 비 때문에 막 이렇게 변경된 것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쉽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그때는 그렇게 전해 들었었거든요. 선수들의 우승 공약 중 실현 가능한 것이나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를 또 양현종의 일일 호프로 이렇게 드신 대도형님의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네. 그 지금 공약 실천 관련해서 그것도 여쭤봤는데 아직 구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이날을 딱 잡아서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왜 없냐면 뭐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말 그대로 너무 지금 말씀하신 새 차도 나왔는데 김도영 선수가 말했던 거죠. 네, 기아차 가지고 계신 팬분들 세차해드리겠다고 그 말씀을 이제 김도영 선수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방송 인터뷰 그리고 시상식들 지금 시즌이거든요. 시상식이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얼마 전에 했던 KBO 시상식이랑 또 이제 2주 후에 있을 골든글러브가 뭐 가장 큰 거겠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 시상식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요? 조화제약. 네네네. 언론사 각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시상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 여쭤봤는데 지금 김도영 선수 스케줄표가 거의 12월에 지금 거의 뭐 꽉꽉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좀 선수들 어떻게 보면은 좀 쉬어야 될 시기일 수도 있고 다른 선수 우승이라는 어떤 큼지막한 어떤 이게 없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그 시간들이 지금 꽉꽉 채워지면서 뭐 좋은 일이죠. 팬들께서도 워낙 궁금해하실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일정들을 소화하느라고 아직 공약 실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타임테이블을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게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아마 내일 지금 이제 기아가 지금 또 그걸 하잖아요. 행사를 광주에서 행사를 하는데. 뭐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팬들과의 어떤 질답 시간이 있으면은 또 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만약에 장면을 보려면은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시면은 뭔가 언젠가는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최원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가 지금 여러 가지 계약들이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장현식 선수는 또 LG 트윈스로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팬들의 고민은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 걱정을 미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원준 선수 단연 계약에 대한 뭐 좀 썰이 돌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제가 오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로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딱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처음 듣는다. 처음 듣는 소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래가지고 블러핑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명확한 내막들은 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하다 보면 제가 조금 더 막 이렇게 뭔가 돌아다니고 하면 다시 뭐 주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이제 단연 계약을 저번 제가 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단연 계약을 만약에 단연 계약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좋은 카드죠. 구단 입장에서는 뭐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길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근데 어쨌든 기아가 비단 최원준 선수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에 뭐 이것저것 대책을 세워야 될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전상현 선수도 그렇고 뭐 양현종 선수나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계약은 이렇게 새로 만약에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한간에서는 뭐 은퇴 고민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올 시즌까지는 어쨌든 계약이 있고 올 시즌에는 은퇴 생각이 없다고 일단 그 심단장님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 나눈 바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해야 될 것들도 많고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아서 뭔가 특정 누구한테 지금 뭘 했다라는 거는 사실 크게 이렇게 뭔가 고객을 쉽게 끄덕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당장 지금 시즌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처리해 놓고
단연 계약은 그 이후에 뭐 조금 더 절차를 밟아 나가도 그리고 뭐 조금 더 이게 디벨롭을 해 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여쭤봤을 때는 뭐 그렇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계약에 있어서는 항상 기아 네. 타이거즈가 예전부터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선수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내부 보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안에서도 어떤 예를 중시하는 면이 굉장히 강한 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골키퍼들을 뚫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정말 골 넣기 쉽지 않은 곳이구나라는 거를 뭐 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근데 그게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재밌는 소식도 계속 이렇게 들리고 좀 이렇게 해야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좀 쉬는 날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건 재밌잖아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구단의 입장만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선수들의 입장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조용하게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감에 있어서는 굳이 막 이런저런 자본들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기조가 뭐 또 그런 면으로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하고 있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열심히 해보겠다. 뭐 그 정도 그 정도 말씀. 네. 약간 이제 침묵의 암살자 같은 느낌의 어떤 팀이니까 스토브리그에서는. 네. 이제 이번에 신인으로 온 김태형 선수 내년 시즌 뭐 선발이면 선발이다, 뭐 불펜이면 불펜이다, 네네. 뭐 대주자면 대주자다. 충분히 할 수 있죠. 나이도 젊은데 뭐. 예, 계획을 어떻게 좀 세우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뭐 이제 이 얘기하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에 있었던 오키나와 마캠 전반적으로 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좋습니다. 김태형 선수 관련해서는 이제 정재훈 코치님께서 이제 동행을 이제 하셨잖아요. 정재훈 코치님하고 이제 가볍게 잠깐 좀 인터뷰를 나눴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는 눈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캠이라는 게 가가지고 무슨 뭐 청백전이 있다던가 뭐 연습 경기가 있다던가 요 정도는 아니라서 사실 지금 이제 11월인데 뭐 어떤 막 이렇게 막 뭘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단언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나 본인의 힘을 쓰는 몸을 쓰는 방법을 좀 알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지금 이맘때쯤에 딱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평가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가장 괜찮은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보직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셔서 그것도 여쭤봤어요. 이제 어쨌든 시즌까지는 시간도 많이 남았고 스캠도 있겠지만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려고 하시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무조건 일단 선발로 감안하고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일단 뭐 불펜도 저희 이제 그 장현식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자리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자연스럽게 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예측이니까요. 뭐 있었는데 일단은 구단에서는 이제 선발로 일단 준비를 시킨다라는 마인드로 이번 마캠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다가올 스캠에서도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강한 공을 뿌리는 젊은 투수가 그쵸. 선발적으로 간다는 건 선발이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쵸. 우선은 기아는 이의리와 윤영철이라는 연건들을 네. 우리가 선발 마운드에서 지금 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황동화 선수의 또 성공 케이스도 그쵸. 있고 그 상당히 대단한 케이스입니다, 진짜. 예. 그 얘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꺼내려고 뭐 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뭐 통화하다가 이제 인터뷰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장현식 선수 관련돼서 이제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뭐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선발 김도현 선수랑 황동화 선수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 비어있던 자리들을 중간중간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그 선수들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윤영철 선수가 이제 사실 한국 시리즈 때도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이제 비 때문에 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당장 내년에 선발 로테이션으로 당연히 처음부터 투입되는 거는 이제 다시 정해진 거고 그러면은 둘 중에 또 어쨌든 이의리 선수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도 둘 중에 한 명은 어쨌든 그러면은 당장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뭐 이렇게 좀 불펜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같이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그 두 선수도 똑같이 선발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한다. 이번에 그러니까 올 시즌 뭐 정재훈 코치님도 그렇고 이제 팀 전체적으로 이제 마운드 운용을 하시면서 선발 투수들이 이제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변수들로 계속해서 이탈했던 점이 물론 좋은 선수들이 등장해줘서 잘 메웠는데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필요성을 절감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어떤 선수의 보직을 뭐 무조건 불펜으로 돌려서 얘가 얘 자리를 채우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선발로 준비를 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물론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선수들 휴식기 가졌다가 스캠도 하고 시범 경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선수들 상태도 체크를 할 것이고 구위도 좀 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간들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일단은 좀 선발로 감안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현 선수는 그 불펜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네. 한화 이글스 시절은 완전히 선발 투수입니다. 완전히 선발 투수. 예. 이게 아마 구속이 증가한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게 군대 갔다 오시면서 김도현 선수가 구속의 비약적인 상승을 읽어내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 던지는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불펜에 좀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예,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너무 좀 1차원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차원적인 채팅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접근이 될 수가 있다. 될 가능성이 보인다. 죄송합니다. 나락을 감지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이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둘 다 매력적이야. 둘 다 네. 매력적이야. 아니야. 저는 0차원적입니다. 저는 전혀 이제 생각이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웃기다. 자, 좋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캠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어차피 그냥 마캠 얘기 조금 더 이렇게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투수 파트 관련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김태형 선수는 뭐 사실 1라운드고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기대도 당연히 높은 상황이고 한데, 그럼 그 외에는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보신 피처들은 없으시냐 이렇게 좀 여쭤봤었죠. 그래서 이제 신인 중에서는 저희 그 양수호 선수라고, 그 공주고 저희 이제 올해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신 우리 곽도규 선수, 도규 선수 후배실 거예요 아마. 네, 기사도 저희 그 이제 타사 선배께서 이제 쓰셨는데, 양수 선수를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수가 회전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선수기도 하고, 공 던지는 스타일도 이렇게 폼 자체가 딥셉션이라고 하죠 저희 흔히. 예, 이렇게 숨기는 동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수호 선수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뭐 빠르게 이렇게 뭐 1군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설명에도 나오는데 뭐 곽도규의 지금 양수호 선수 관련해서 뭐 곽도규 선수의 우한 버전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곽도규 선수랑 비슷하게 곽도규 선수도 그 이제 드래프트가 있는 고3해 제가 그 파를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 폼을 바꾸신 걸로. 비슷하게 이제 이 선수도 이제 고등학교 뭐 많은 선수들이 그렇지만 그 시기에 이제 막 이런 좀 뭔가 이런 각도나 이런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들면서 지명 순번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뭐 곽도규 선수처럼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신인 선수들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정재훈 코치님께서 하신 거는, 캠프 막바지로 이제 막바지로 흘러갈 때쯤에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선수들이 좀 딸려 보이는 게 좀 눈에 보이긴 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선수들이 이제 이번 고3 지금 뭐 공식적으로 고3이니까 뭐 고3 이제 시기를 거치면서 뭐 공 던지면서 뭐 피로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에서 어쨌든 마무리 캠프지만 그 선수들에게는 첫 캠프거든요. 그렇죠. 프로로서 경험하는 첫 캠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체력적인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훈련을 더 경험하고 이런 스캠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늘려가면은 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 대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씀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저희 흔히 말하는 보험처럼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신인 선수들에게 많은 기대가 쏠리는 거는 뭐 당연한, 팬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못 보던 선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극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기대해 주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고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은, 이제 성장할 시간이 더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예를 들어 시즌 초반이나 이럴 때 뭐 소식이 좀 끊기거나 조금 이렇게 초반 페이스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부담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제 천천히 봐주시는 분들인데 네네. 기아 타이거즈 팬덤 워낙 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뭐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네네. 근데 언제 누가 어떻게 잘 될지는 진짜 그쵸? 모르는 거니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김태균 선수 한화 이글스 레전드인 김태균 선수랑 이제 긴 그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마무리 캠프 참가했는데 20타수 1안타인가 쳤대. 자기가 잊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엉엉 울었다고. 아 근데 슬프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어린 선수들은.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캐스터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아까 여기 지나간 채팅 중에 이제 제가 신인 선수들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야기는 하느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이름이 코치님하고 대화하다가 나왔던 이름 중에 아까 지나갔는데 뭐 유승철 선수 말씀은 안 하셨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하셨죠. 오. 그 장효식 선수 자리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유승철 선수랑 김기훈 선수 이야기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왔죠. 예. 지금 이 선수들에 대한 키워드는 어느새 그게 돼버렸어요. 이제 미국 유학파, 예, 미국 유학파. 특히나 이제 유마모토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이제 그것 때문에 화제도 많이 됐고, 근데 실제로 어떤 그런 변화들을 이제 극적으로 시도했던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코치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선수들한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기대에 봄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미 사실 유승철 선수 같은 경우는 막판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경쟁력 있는 공을 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다가올 뭐 스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또 스텝업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가다듬으면은 충분히 뭐 생겨났던 공백들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선수들보다 이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선수는 그 자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선수는 최지민 선수셨죠. 아무래도 조금 뭐 당연히 다들 기아 팬들께서도 올해 이제 최지민 선수가 그 전 해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졌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가올 스캠에서는 최지민 선수를 다시 한번 이제 정상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 아마 정재훈 투수 코치님도 그렇고 이제 기아 투수 파트가 가지고 있는 제일 뭐 과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입니다. 내년엔 잘할 것 같습니다. 네네. 최재민 선수의. 다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포츠월드의 허잉훈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아 마무리 캠프에서 눈에 띈 선수가 있었는지라는 질문과 마무리 캠프 황대인 선수가 부상으로 조기 귀국했다고 하는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김규성 선수도 손바닥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네. 일단 뭐 투수 파트는 그래서 사실 방금 이제 정재훈 코치님과 나눈 이야기로 어느 정도 투수 파트는 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야수 파트는 제가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샤라웃이 하나 있었어요. 저기 MVP 시상식에서 김도영 선수가 소감 발표하시면서 뭐 당연히 많은 분들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조승범 코치님이라고 이제 전력 분석하시는 박기남 코치님도 당연히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조승범 코치님이라고 아마 이제 기아 팬들 아니신 분들은 그 기아 팬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딥하게 많이 보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는 이름이에요. 아 그냥 누구 아는 사람 말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어떤 기사였냐면 그 기사가 이제 3월 초반에 시작했을 때 네네. 전력 분석실 문을 두드렸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무슨 드라마처럼 코치 분성함이야. 네네. 근데 실제로 김도영 선수가 굉장히 많이 의지를 조승범 코치님께 많이 의지를 한다고 하세요. 정말로 조승범 코치님께서 전력 분석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냥 코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코치님, 승범 코치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어떤 타격 기술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멘탈적으로도 선수들을 이렇게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본인도 많이 느끼신 게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선수들 좀 이렇게 케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도영 선수도 이제 승범 코치님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받아서 그런 감사함이 있어서 이제 그런 샤라웃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승범 코치님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대화를 몇 번 나눠봤는데 굉장히 야구 지식도 해박하시고. 아 그분하고 한번 그 인터뷰 기사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제가 뭐 오늘 통화한 것도 있고 하니까 늦지 않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며칠만 쉬고 며칠만 쉬었다가 올리겠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아껴놨다가 또 이제 발제할 때 써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이순위로 이야기하겠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백순수 단장의 동생 뭐였지? 제키 로빈슨. 실명. 그분이구나. 제가 저 드라마를 봤는데 오래돼가지고. 제키 로빈슨. 여기 맞으시죠? 네. 예. 로빈슨. 네. 그분께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지 궁금하다. 되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저도 이제 정확하게 뭐 저는 이제 옆에서 질문을 하고 이제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코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보진 못해서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죠.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실 수도 없고 사실 제가 뭐라고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다니는 것도 그림이 이상한. 아니 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그래도 이제 궁금하긴 하죠. 궁금하니까 그런 이제 소개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뭐 다음에 또 이제 대화 한번 나누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한번 재미있겠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 선에서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고민을 하다가 승범 코치님하고 한번 오랜만에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다 해가지고 또 이제 여쭤봤는데 승범 코치님께서 제일 먼저 꺼내신 야수 중에서 제일 먼저 꺼내신 이름은 주효상 선수셨어요. 포수 파트에 주효상 선수가 뭐 좀 기아 팬분께서는 조금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제가 직접 뭐 훈련하는 걸 본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전해 듣는 거니까 좀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으신데 실제 효상 선수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뭐 물론 이제 사실 이제 효상 선수 같은 경우 막캠도 이번에 보시면 멤버를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변우혁 선수나 그렇죠. 뭐 저희 뭐 김규성 선수나 박정우 선수나 이렇게 실제로 저희 이번 1군에서 계속 이렇게 활용되던 자원들도 가서 이제 실제로 어떤 진짜로 마무리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하는 그리고 좀 운동량이 부족했던 선수들을 좀 채우는 느낌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주효상 선수처럼 1군에서는 보기 힘들었지만 본인이 하던 것들 이번 막힘 가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목적으로 가신 선수들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주효상 선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 막캠 갔구나 주효상 선수가. 네네. 그 토미존 서저리였나 무슨 수술을 했었어요 주효상 선수가.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효상 선수가 뭐 좋아진 게 보여서 조금 주효상 선수를 이제 승범 코치님이 좀 기대하고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좀 내년에 좀 이렇게 쓰일 수 있게 잘 쓰일 수 있게 뭐 사실 뭐 코치님들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자주 1군에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효상 선수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 중에서는 또 이름 말씀하셨던 게 저기 외야수 이영재 선수. 그 선수는 저희한테 조금은 낯섭니다. 저도 솔직히. 조금 이제 낯설어가지고 저도 이제 급하게 좀 이제 그래서 이제 승범 코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구나. 네,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이름이 언급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막 사실 뭐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것들을 이제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어서 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이름 한번 광주일보 영상에서 이렇게 워낙 거기 광주일보 선배께서 워낙 저희 그 기아 선수들 워낙 이것저것 소식을 많이 전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려고 해서 팬분들께서도 좀 기억에 한 번쯤은 이렇게 담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신인 선수 중에서는 야수 중에서도 당연히 신인 선수가 있으셨으니까 아마 갸튜브 당연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갸튜브에서 지금 굉장히 보법이 다르신 신인 선수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나오시네. 박재현 선수라고. 네, 개그맨 박재현. 저도 영상을 당연히 저도 이제 뭐 이거는 비단 기아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타 구단들 다 유튜브 잘 챙겨보는데 굉장히 재밌으시더라고요. 이게 센스도 있으시고 이 선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선수가 지금 옆에는 지금 사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진 보시면 당연히 아직은 이제 좀 체구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사실 박재현 선수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고 모든 야수, 뭐 투수도 마찬가지죠. 체구를 키워가는 거는 뭐 이제 당연히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재능들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타격 쪽에서 스윙 돌리는거나 이런 메커니즘 쓰는 어떤 동작들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신인치고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갖춰져 있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재현 선수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일단 핵심 그거예요. 이 선수는 일단 수비.
그러니까 수비를 못 한다가 아니라 외야를 지금 외야수 이번 마케미에서도 이제 외야 수비를 많이 이제 연습을 했는데 외야수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당연히 취재를 하고 정보를 취합하다 보면은 뭐 나무위키도 보고 하는데 이 선수 보면은 뭐 고등학교 시절 관련해 가지고 뭐 내외야 뭐 유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여쭤보니까 승범 코치님께서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 외야수로 경기를 출전했던 게 뭐 2경기인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쨌든 어색한 자리인데 어쨌든 갖추고 있는 재능이 있고 뭐 저희 흔히 말하는 뭐 야잘잘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제 수비가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뭐 박정우 선수라던가 예전에 이제 김호령 선수가 다치기 전이라던가 이렇게 수행하던 그런 롤로 보통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지금 특히 기아 야수 전력에서는 사실 신인 선수가 지금 당장 막 이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년에 뭐 2연패 도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당연히 육성도 당연히 끼겠지만 그런 이제 풀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역할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갖추는 게 가장 먼저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또 그리고 이제 수비는 또 이제 당연히 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이렇게 잘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워낙 성격이 좀 이렇게 쾌활하고 좀 이렇게 밝고 한 선수라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연차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저도 그전에도 당연히 야구 팬이었고 선수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성격이 좋고 나쁜 걸 가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좀 어떤 성격들이 좀 이렇게 좀 잘 풀어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성공한 선수들 이제 만나서 이게 인터뷰하고 말 들어보고 이렇게 해봐도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인성이라는 표현하고 조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이라 하면 성향. 예, 그런 거. 가까운.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실수하고 뭐 좀 이렇게 빨리 털어낼 수 있는 네. 성격이라던가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야구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떤 본인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에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좀 파고드는 스타일들도 있을 수 있고 성격마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좀 성숙해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그 성숙이라 하면 뭐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성격적인 시스템이 있는 느낌? 뭐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그 외야를 고등학교 때 많이 안 맞아. 했는데 네. 좀 쉽게 잘 적응을 했는지 그 얘기도 궁금해서 혹시 그 얘기는 없었나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번에 충분히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포지션 전환이라는 게 이게 뭐 아무 근거 없이 구단들이 제가 일부에 뭐 저번에 왔을 때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지만 구단에서 사실 내리는 어떤 전체적인 선택들이라고 해야 전반적인 선택들 이거는 비단 뭐 경기 내적인 선택이든 뭐 외적인 선택이 뭔가 근거 없는 선택은 어쨌든 없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이제 결과가 뭐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근거는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박지훈 선수 같은 케이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거기에 적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시도를 한 거고 충분히 그거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에 봄직하다라는 말씀. 네. 부상 업데이트는 어떻습니까? 황대인 선수 관련해서 이게 이제 황대인 선수가 조기 귀국을 했다는 사실이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지금이야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기아 내부적으로는 좀 안 알리고 싶으셨대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팀 내에서 너무 이제 안타까우셔가지고 이제 황대인 선수가 자청에서 이번에 막힘 간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사가 이미 충분히 나왔고 자청에서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절치부심해서 이렇게 좀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갔는데 이게 또 팔꿈치 부상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나 뭐 그 전에 훈련 과정부터 조금씩 좀 팔꿈치 쪽에 본인이 좀 뭐가 이상을 느꼈나? 근데 그게 뭐 터진 건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훈련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팔꿈치 통증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만큼 또 상실감이 큰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 좀 안타까우셔서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황대인 선수가 부상 때문에 조기 귀국했다는 사실을 좀 처음엔 좀 알리고 싶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황대인 선수의 이름값도 있고 이게 뭐 안 알려질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안 알려질 소식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또 부상이라는 게 또 갔다 오면 어쨌든 회복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딱 그 팔꿈치 통증 때문에 이제 딱 들어와서 그때 나왔던 소견만큼 그때 한 뭐 3주였나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그만큼 이제 어차피 자연스럽게 뭐 이제 비활동 시즌이 왔으니까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이제 황재인 선수가 뭐 결혼도 했고 이제 아버지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커지셨을 것 같고 해서 이제 많이들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비단 기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분들 진짜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황대인 선수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잘 이겨내서 좀 내년 시즌에는 좀 좋은 활약
보여주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에 김규성 붙어 선수. 있던 나머지 선수들 부상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그냥 스모커팅에서 딱 그러시더라고. 물론 이제 트레이닝 파트한테 정확하게 이제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니지만 나머지 부상들은 사실 뭐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면서 훈련을 막 아예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뭔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그러한 것들 충분히 이제 이미 귀국은 마쳤고 좀 절차가 눈 때문에 좀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귀국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휴식 충분히 취하면은 걱정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서울 프리미엄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프리미엄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이게 외인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서울팀 선수만 볼 게 아니라 선수들이 보통 다 같이 오시잖아요. 가족들, 아이들, 뭐 와이프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그들의 삶도 가장으로서 고민을 하는 건 이게 똑같은 사람인 거니까. 모두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어디 무슨 회사 이직하는데 여기 이직하면은 뭐 이쪽 환경 그 근처에 사무실 근처에 뭐 맛집 있고 뭐 있고 뭐 물론 그거는 이제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맛집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큼지막한 것들이 따라오게 되면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조건으로 부딪힌다고 했을 땐 당연히 서울 팀을 고르는 게 이게 당연하죠. 서울 쪽에 어떤 외인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라 하면 저희가 이제 요즘 흔히 쓰는 어떤 그런 뭐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저희가 실제로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그 커뮤니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끼리의 어떤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장들도 솔직히 말해서 지방보다는 서울이 훨씬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들이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서울이 너무나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팀들의 고민이 그래서 그거예요. 이 태생적 한계를 서울팀들과 부딪혔을 때 이겨낼 수가 없다. 뭐 잠깐 딴 팀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뭐 해치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팀의 리스트에 올랐던 선수들도 이제 뭐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알게 모르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당연히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인 거죠. 제임스 네일 계약 관련해서 좀 막전 마크로 좀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네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제 뭐 단장님께서도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냥 딱 그런 거 같아요. 기존은 무조건 재계약 이거는 뭐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고 당연히 그거였고 아까 일부에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선발 보장 그 MLB로 돌아감에 있어서 그 선발 보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MLB 쪽에서 정확하게 어떤 규모의 어떤 금액의 오퍼가 있었는지는 이거는 단장님도 정확히 이렇게 뭐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근데 그거를 일단 차치하고 선발 보장에 대한 거가 가장 컸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패디 선수가 KBO 리그를 그렇게 씹어먹고 화이트 삭스로 넘어갈 때 워낙 이제 정말 큰 규모의 계약이기도 했고 애초에 그 이제 금액 자체가 이미 갖고 있기도 했지만 패디 선수는 선발을 확실하게 한다는 보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네일 선수는 패디급의 역량을 어느 정도 보여준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패디 선수보다는 그래도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은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선수를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뭐 더하면 더했지 뭐 이런 저같이 어떤 그런 어떤 외적인 요소를 다 제외하고 딱 선수만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어서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느끼실 거고 캐스터님도 모든 기아 경기를 모두 다 챙겨보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마의 79, 마의 89 네일 선수가 사실 그거를 안 보여줬던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 의문부호가 확실하게 지워지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투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 이제 그 피안타 허용이나 실점 허용이 조금 더 늘어난다. 눈에 띄게 어떤 구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일 선수에게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매력적인 어떤 그게 안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그러면은 그래 나 이번에 선발 오랜만에 한 거니까 오랜만에 계속 이제 미국에서 불펜으로 뛰다가 한동안 불펜만 뛰었으니까 나 이번에 그러면은 나 올해 아까 부상 아니었으면 사실상 풀타임 계속 치르면서 어쨌든 뭐 79, 89 한다고 하지만 이 이닝도 나름 많이 먹어줬고 하니까 올해 다시 한번 야무지게 준비해서 뭐 보여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그러면 이거는 뭐 3부 전진을 위한부터 한 번 더 후퇴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으로다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들어서 이제 네일 선수가 그러면은 복귀를 이제 결정 짓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뭐 부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다음 따라오는 거는 일단 로열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로열티는 단순히 내일이 뭐 근거 없는 로열티를 보여준 건 아니고 기아가 보여준 어떤 애정과 구단이 보여준 어떤 선수에 대한 선수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의 어떤 로열티를 불러일으킨 것도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것들이 잘 쌍방향으로 잘 맞아들면서 거기서 이제 시너지가 나오면서 어떤 계약을 이제 서로 이렇게 협상을 주고받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거기도 똑같죠. 내일 선수랑 에이전트랑 연락을 하니까 지금 저희가 뭐 지금 그러니까 한국 FA 선수들도 다 이렇게 에이전트 통하듯이 거기도 그렇게 통하는데 그렇게 통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내일 선수가 기아의 어떤 복귀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지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전화 나누면서 이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그건데 제가 그때 장현식 선수 관련해서 이제 단장님하고 통화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단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장현식 선수가 관련해서 장현식 선수가 뭐 기아 잔류지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막 돌았었거든요. 뭐 실제로 당연히 뭐 그러셨을 수도 있고 한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딱 그거였어요. 그 얘기 나도 지금 뭐 커뮤니티 뭐 이런 데서 돌고 있는 거 나도 들었다. 나도 이제 뭐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못 들었다. 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그리고 그 발언이랑 그 얘기랑 수도권에서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삼성하고 우리랑 붙는다만 얘기가 굉장히 강할 때였어요. 사실은 LG 얘기가 돌지 않을 때야. 그때 수도권 이라고 말했던 LG죠. 이제 결과적으로 그때가 당연히 그때 LG였는데 LG는 그때 LG였던 건 알고 있었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이라고 했죠. 그걸 모르고 제가 대충 그냥 그럼 수도권 아니 팀 이제 네. 그때는 뭐 사실은 두산이었다. 그럼 재밌겠네요. 네, 그때도 LG였고 LG가 거의 이번에 개장 전부터 애초에 딱 장현식을 애초에 찝고 있었어요. 애초에 찝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안 돌았어. 그게는. 애초에 적극적으로 엄청 세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내일 선수 같은 경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그쪽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이제 국내 선수 FA 체결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내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선수임에도 어떤 국경을 넘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교감이 되게 컸다. 내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되게 크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제임스 네일 저도 그렇고 대부분 좀 메이저리그 좀 어느 정도 돌아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동일하게 느낀 점이 공을 보내달라고 하는 지점에서 네, 저는 맞아요. 저것도 조금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일이 실제로 당연히 뭐 이제 뭐 본인이 뭐 캐치볼도 하고 할 때 이제 실제로 그 공의 어떤 본인 손에 이게 달라붙는 정도가 당연히 공마다 다르니까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를 들면 뭐 퍼포먼스였다고 해도 정말 좋은 퍼포먼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퍼포먼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어떤 협상 과정에서 정말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어떤 느낄 수 있는 걸 나 니네 팀 무조건 가고 싶어 이렇게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호감작 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런 의미로라도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기아도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와 닿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도 이렇게 나오고 했던 거겠죠. 재계약 같은 경우는 그 연봉을 늘려서 줄 수 있는 게 최대가 어떻게 지금 상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대 상한은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 이제 재계약 1년 늘어날 때마다 이제 늘어나는 분량이 있어가지고 맥시멈이 이렇게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보장 금액 늘어난 것도 그러니까 그 보장 금액이 아니라 총액 자체가 애초에 엄청 크게 뛰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기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한 선수를 나는 무조건 붙잡겠다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가격을 후려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저번에 이제 내일 선수 처음 들어올 때 비해서 아마 보장 금액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2점 몇 배 뭐 이렇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리고 그만큼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외국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미국 현지에 올러라는 투수가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미국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이제 기아 소식 관련해서 뭐 이런 영입이라든가 뭐 내부적인 어떤 이야기라든가 제가 이제 골키퍼 얘기 비유를 이제 잠깐 가볍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저 올 선수 때문에 골키퍼가 늘어난 기분이에요. 저번에 그렇게 한번 해프닝이 있었다 보니까 더 이제 이게 뭐랄까 구단 입장에서는 더 함구하겠다. 안 그래도 함구하는 편인데 더 철벽이 되면서 이게 뚫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 이게 올 선수 같은 경우는 모 관계자분께서는 아야 이름도 듣고 싶지 않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제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해석할 장치를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저의 몫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직접적인 창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꽉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뭔가 지금 뭔가 뚫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 뭐 다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새로운 선수를 찾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투수 한 자리와 그리고 나머지 그 타자 한 자리 이제 테스 형 자리 관련해서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막 그런 그거 있었잖아요. 뭐 저기 제가 그거 저희 동영 선배가 쓰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단장님께서 커뮤니티에 도는 이야기는 뭐 다 뭐 그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얼핏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 얘기는 하셨어요. 거짓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리스트에 오른 선수가 뭐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는 이름들이 뭐 어쨌든 그래도 리스트에 없는 선수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는 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얘가 누구랑 계약해 뭐 이렇게 됐고 얘 뭐 며칠에 나오고 얘 뭐 얼마고 뭐 막 뭐 이렇게 이게 거짓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선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장님께서. 거기 있는 리스트 사실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맞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거기 보고 있는 거는 맞으시구나. 이제 이거는 타자 관련해서도 커뮤니티 계속 돌고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지혜로운 이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당연히 좀 이렇게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기아가 좀 기다리는 스타일의 선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기다리는 선수란 어떤 스타일?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빵빵 이렇게 쳐줄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포지션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포지션은 어떤 센터필드인가요? 아니 뭐 이제 코너 쪽으로 이제 코너 쪽으로? 예, 코너 그치. 이제 뭐 맞지. 이게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충분히 안쪽으로. 예. 근데 뭐 어쨌든 그 기다리는 바라는 유형인 건 맞는데 저는 근데 이제 이 유형들의 메인 타자를 단순히 뭐 어떤 특정 선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거포형 타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뭐 다 말씀 안 하면 아시겠지만 많은 탈삼진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항상 모든 타자들에게 적용되는. 당연하죠. 이번에 사실 홈런왕을 했던 데이비슨 선수도 이제 그때 왔을 때도 일본에서 실패했던 이유도 이제 그거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은 과거에 스쳐 지나갔던 선수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느냐. 이제 그거와 비교해서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던 능력들, 3년 동안 보여줬던 능력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 단장님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모 단장님도 이제 어떤 그쪽 유형의 메인 타자들을 찾고 계시는 팀의 단장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단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3년 내에 봤던 그 포지션 풀 중에서는 제일 별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추후로 더 누가 풀리고 다른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들 중에서는 뭐 더 나은 선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보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이것도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면은 뭔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팀들도 어떤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사실 영상 돌고 이런 거 우리가 뭐 잘했던 영상들 보면은 사실 뭐 다 잘할 것 같지만 야구팀이 무슨 저기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잘한 모습만 보고 배드민턴 친 거 그 락 음악이랑 등장등 아니면 갓 매드무비만 보고 이렇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깔 나거든요. 매드무비는 저도 롤하고 하면 그렇지. 매드무비 저도 나오거든요. 백핸드 드라이브. 근데 매드무비 보고 제가 저 매드무비 잘했다고 제가 뭐 어디 저기 T1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심도 있게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 테스 뭐 그러면 코너 외야 쪽을 보는 것 같고. 아니 이제 아까 그 선수 말한 거는 이제 버스트가 가능한 선수. 일루 쪽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향을 일루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일루 쪽만 본다가 아니라 그건 아니. 이거는 일루도 보고 코너 외야도 보고
센터 쪽일 수도 그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당연히 모든 팀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 플랜은 이 선수가 뭐 퍼스트 보고 뭐 보는 선수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퍼스트에 용변 선수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원래 저희 이번 시즌에 그 자리를 나눠 가졌던 그쵸. 서건창, 이우성, 변우혁 중에 누군가의 그럼 이닝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선수를 어떻게? 그 선수 중에 정말로 키워야 되는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는 어느 포지션에서 넣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A 플랜에 대해서 단순히 A 영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A 영입해서 나오는 그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리고 B 플랜에서는 다른 포지션에 누구를 이렇게 좀 넣어보자. 요 선수도 괜찮더라 해서 요 선수 넣었을 때 그러면은 1루에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키우던 친구들 계속 이렇게 넣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생기는 그 외야 비는 나머지 기회들에서 또 기회 못 받는 선수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다각도로 작용을 하니까 이 플랜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플랜 중에서 우리는 어느 플랜에다가 배팅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을 지어야겠죠. 이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고 있는 건데 근데 단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작년에 그 크로우랑 내일 데려올 때 우리가 굉장히 늦었잖아요. 다른 팀들 다 나왔는데 이제 왜 우리 안 나오냐 했는데 이제 크로우 데리고 오니까 이제 막 이랬었던 기억이 다들 나실 텐데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대부분은. 원래 시간이 왜냐하면 제임스 내일 하기 전에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뭐 한대요? 맞아요. 소리가 그랬었죠. 조금씩 올라올 때였어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때만큼은 아닐 거다. 그때만큼 늦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뭐 금방 좀 이게 이야기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좀 이렇게 잘 기다려 달라라고. 이 워딩을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워딩이 굉장히 희미한데 나름 힘은 느껴지는 희미하게 방향은 보여줘. 네, 힘은 느껴지는 지나고 보니까. 네. 단장님께서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 체감상 사실은 일주일 안에 다 발표가 되었다. 뭐. 외국인 선수는 요 정도 상황을 속 시원하지는 않겠지만 워낙 좀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온라인에도 기아 쪽 외국인 선수 정보들은 좀 많이 안 도는데 좀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먼저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잘 뽑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일단은 내일을 채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그게 핵심이었고 그 단추가 채워진 지가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인 거니까 그렇게 다른 팀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요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이랑 크로우 이렇게 늦게 데려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될지 뭐 그때는 우리 늦었으니까 망했다 뭐 이러면은 뭐 그러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망했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까보면은 그게 아니었듯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임기영 서건창 선수 좀 해주실 얘기나 네. 아니면 단장님의 워딩. 제가 들어본 건 딱 그겁니다. 한 번 만난 거 말고 없다. 최근에 네, 근데 딱 한 번 만났대요. 두 선수 모두 딱 한 번씩만 만났고 그 이후로 아직 만난 건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한 번 만난 상태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의견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남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만남을 가지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A 시장 좀 모든 관통하는 말이겠지만 이제 급할 게 없어진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갈수록 급해지는 건 선수일 수도 있는 거고 장윤희 선수 이야기할 때도 같이 나왔던 이야기지만 세 선수 모두 같은 소속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수가 좀 진전이 있더라도 다른 선수도 이제 같이 엮여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뭐 조금 이제 그 어떤 타이밍들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이건 이제 약간 구단 쪽 방향에서 나온 어떤 취재 방향이고. 네네. 좀 다른 방향들은 혹시 뭐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거의 뭐 동일합니까? 지금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그래도 여기는 뭐 한다더라, 저기는 뭐 한다더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더라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약간 좀 근데 지금이 딱 그럴 때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할 때도 있고. 아마 일단은 최원태 선수가 한번 또 일단 최원태 선수라는 큼지막한 대형 그게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그다음 이번 FA 시장에 그다음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현장 분위기는. 요것만 잔류의 가능성을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퍼센테이지를. 퍼센테이지로요? 예. 제가 퍼센테이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무슨 퍼센테이지 잔류 가능성 둘 중에 뭔가 우열을 가리자면은 그쪽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특히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욱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한데 두 선수다. 네. 퍼센트로
그럼 51로 하겠습니다. 51대 49 정도로. 제가 좀 조심스럽죠 너무. 51대 49. 제가 조금 더 연차도 어디가 정배예요? 예? 어디가 정배예요? 잔류가 정배예요? 예. 그럼 55까지 줄까요? 그러면 55까지? 후하시네요. 아무튼 그래도 뭐 잔류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그렇죠. 내놓았다. 개인적인 지금까지 스포츠월드의 허행훈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 그 질문 받은 것 중에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그 강효종 선수 관련해서.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되게 가벼운 약간 스낵 토크 같은 건데. 강효종 선수가 네. 키에 비해 발 사이즈가 작다고 하던데 발 사이즈가 작으면 투구 밸런스 잡기가 힘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아까 지금 방송 초반에 저 야구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피칭을 못 하거든요. 애초에 공 뿌리는 걸 잘 못해서 수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수비만 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이건 도움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제 학교 후배 중에 후배 동생이 지금 이제 선출 후배 거기가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주변에 좀 친구들한테 그 친구 주변 선수 친구들한테 좀 물어봐 달라. 혹시 뭐 이런 거 니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하고 할 때 뭐 그런 얘기 있었냐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수들 손 크기는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경우가 좀 있대요. 경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미치는 비중이 좀 있는데 투수 같은 경우는 뭔가 발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피칭 밸런스가 무너진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다 발이 크네요.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피처들 그러니까 야수들 말고 피처들 생각해 보니까 발 다 크긴 하네. 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흔히 알려진 뭐 야구계 통용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좀 별로 아니군요. 네, 그래서 정재훈 코치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정재훈 코치님 막 껄껄 웃으시면서 아니 발 작아서 공 못 던지는 애였으면 프로에 뽑혔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그런데 저도 이제 듣고 보니까 괜히 그냥 뭐 해서 이렇게 여쭤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아니 근데 했었죠. 이제 어떻게 또 여차저차 이렇게 2번이나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감히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이렇게 자리를 메운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원하시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매번 가지고 오지 못해서 항상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또 재밌는 소식 언젠가는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나쁘게 보지 말고 이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다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